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예요. 야금야금 옆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 긴장해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멘붕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게 거기 오는 거죠. 난 더 잘하고 싶은데 머리가 서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뭔가 결정을 못하겠어 이런 얘기할 때 많으시죠. 바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와 있을 때 내가 좀 지쳤나 보다 하고 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일로 돌려 쉬고 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돼, 돌파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요. 그러니까 더 지치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또랑에 빠진 다음에 그걸 도려 나오려면은 바퀴를 계속 굴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지지대를 넣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죠, 가만히. 그러면 차는 망가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적당한 수준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얘기를 잘할까 하는 염려를 하고요. 앞날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긴장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적당한 염려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긴장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친 걱정,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위험하다고 여기는 수준이 되면 내 몸에 불안이라는 신체적 반응이 오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주변 상황이 불확실하고요.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길 때 적당한 수준의 염려와 긴장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걸 바짝바짝 타고요. 잠은 안 오고요. 몸에 힘은 들어가고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고요. 손발이 차고요. 이런 일이 생겨 머릿속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로 가득 차서 잠도 안 오고 답도 안 나오고 고민만 아는 채 살게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상당수의 분들이 갖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나 문제가 결함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잘 지내고 꼼꼼하고 예민하고 성실하고 완벽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근데 항상 염려와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금방 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물이 50도에서 60도 들을 때는 안 끓죠. 하지만 90도에서 10도 올라가면 결국 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동네에 있었는데 금방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걱정과 불안의 세계로 가는 건 갑자기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마치 물이 어느 순간 끓는 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야금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고요함이 됐다, 당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듯이 걱정과 불안이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특이한 우리 사회의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을 했어요. 제가 100년 사이에요. 고종황제 뭐 이런 게 100년 조금 안 됐죠. 1910년까지는 우리나라는 왕국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요, 그냥 왕이 시중하는 나라였어요. 귀족, 봉건제. 그 다음에는 근대사회라는 거 어떻게 매뉴얼이 있어요.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하죠. 법대로 해. 법에 지킨 대로 하자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하는 게 꽤 나아가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는요, 개인화입니다.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서구사회는 이게 한 단계 올라와서 결국 완성된 개인사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바탕 안에 하나하나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섞여 있어요. 말로는 개인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고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좀 안쪽에서 무엇 하나 매뉴얼 자체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가 우리 모두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사말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우리 인사말 두 가지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오후 3시에 누굴 찾으러 만나러 가도요, 식사는 하셨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황당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독특한 문화라는 생각이 든 게, 안녕하세요란 말은요, 되게 아프지 않고 잘 있니? 이런 거죠. 병 안 났니? 식사하셨어요? 먼저 물어보는 건 배려죠. 혹시 밥 굶었으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 20, 30년 사이에 굉장히 제가 지난 10년 사이 바뀌면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쁘시죠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 바쁘지. 바쁜데 잘 지내? 죽냐 사냐를 다루던 나라가요. 지난 10년 사이에는요 서로 바쁨을 확인해요. 바빠야지 1인분이야. 존재 가치가 있어요.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도 바쁘고 너도 바빠야 돼요. 서로 바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바쁘면 뭔가 나태하고요. 뭔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걱정되는 사람이 돼요. 참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바쁘게 지내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은 뭔가 빈 시간이 생기면요 불안해지게 돼요. 또 널널하고 와 너무 좋다 이런 걸 생겨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가능하면 완벽주의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 나쁜 말 한마디도 없죠. 근데 이게 우리 발목을 잡아요. 바쁘게 만드는 거죠. 물론 한 번도 안 바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나치게 바쁘게 나를 다 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아까 본 스트레스 커브의 저쪽 끝으로 나를 만드는 일이 벌어져서 상황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스포츠가 양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양궁 선수들 정말 잘하죠. 선수를 보면은 우리 10점 9점짜리인데 계속 10점 9점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해설을 하는 선배 선수들이 하잖아요. 8점만 나와도 어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라면서. 우리 선수 7점 8점 두 번 나오면 망했어요 얘기해요. 전 이 게임을 보면서 제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내신 성적 고등학교 때부터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3년 내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좋은 등급을 받아야지 대학을 가죠. 한 번만 아프던지 뭐 사춘기를 타느라고 좀 거꾸로 좀 애가 어떻게 그게 보상될 길이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도요 조금 농땡이 부리거나 조금 놀면은 경제가 뒤처지면 다시는 못 쫓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9점, 10점, 9점, 10점을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8점도 잘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8점은 비정상이에요. 실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9점을 하면 칭찬받아 마땅한데 9점을 하면 정녕 너 그래 이 정도만 했지 뭐 웬만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삶에. 사실 9점 10점 하는데 굉장히 잘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생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게 됩니다. 8점도 괜찮은 건데 접시물에 빠져 죽어요 하면서 겁나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게 되는 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참 영화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fear라는 단어가 공포라는 단어인데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 증거들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 가짜 팩트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들,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뭐 8점 받은 거, 10점 받은 것도 내가 이럴 때 망했어. 나 이제 끝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진짜같이 느껴지는 가짜 증거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참 잘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과 두려움, 무서움 속에 있으니까 적당한 염려와 긴장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항상 두렵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문제는 그럴 때 내가 불안해졌으니까 나라는 사람을 좀 편하게 가져야지가 아니라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의 악순환의 끝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보면 점점점 더 강하게 하면서 막 두드리다가 뚝 부러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한 게 많고요.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내 마음의 태도와 전략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너무 힘들 때는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 때는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 어디 찾아가서 뭘 하고 하시기보단 내 삶의 태도를 약간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꾸실 수 있으면 훨씬 나아지는 약간의 여유 공간을 갖고요. 숨통이 트이고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이해하는 걸 통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 뇌와 심장 사이에 고속도로를 끊어야 돼요.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은 이런 게 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 무슨 일이 위험한 게 생겼나 봐. 뇌는
심장을 믿어요. 그리고 뇌가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거가 섬찟해라는 생각을 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있죠. 뭐 예를 들면 집에 혼자 있는데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 기분이 좋을 때는 와 택배 왔나 보다 이럴 텐데 무섭고 약간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뭐지? 왜 난 아직 우리 집에 올 사람 없는데 하면 심장 벌렁벌렁 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있으시죠? 이렇듯이 서로 간에 나쁜 악순환이 있을 때가 있어. 불안해진다는 건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쉽게 뛰기 시작하고 예민하게 거기에 맞춰서 내 뇌는 나쁜 것만 막 찾아요. 그래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막 생각을 하게 돼. 또 생각을 막 나쁜 걸 하고 나면 심장 부를 맞춰서 화답을 해서 뛰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심장이 뛰네 라고 그냥 심장 뛰는 애 뛰나 보다 얘를 둘 별개로 봐야 돼. 내가 막 무섭고 안 좋은 생각이 나도 얘는 안 뛰도록 심호흡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둘 간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길을 잘라버려서 서로 안 통하게 만들어야 돼. 의존을 시켜야 돼요. 제가 공황장애로 지금 치료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좋아지신 다음에 등산 좋아하셔서 등산 못 갔어요. 그동안 무서워서. 친구랑 같이 등산 올라갔습니다. 아차산, 저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을 한 40분 정도로 꽤 깊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올라가시면 헐떡헐떡합니다. 사실 공황이 있던 분들 되게 무서워해요. 심장 뛰는 거를. 그분이 좋아지고 나니까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심장이 뛰었어요. 이전 같은 내가 심장이 뛰는 건 굉장히 무섭고요. 또 공황이 또 불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던 분이 이제는 둘의 연관을 끄는 거죠. 이 둘 간의 연관을 끊는다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심장이 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생겼다고 내 몸을 너무 믿지 마세요. 또 무서운 일이 생겼을 자꾸 안 좋고 앞날에 대한 걱정을 자식 걱정하시고 친구 걱정하시고 건강 걱정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자꾸 긴장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둘의 연결을 끊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세요. 근데 건강에서 조금 내려오면 내가 비정상이 됐다고 잘못 착각하십니다. 의외로 비정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한 6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치매 검사 받으러 많이 오세요. 내가 치매인가 봐요. 왜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 번호 10개 식구들 거 다 외우고 다녔는데요. 5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저께 말씀드려요. 저는 제 아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하러 외우고 다니세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드리면서 검사를 해요. 검사해보면 100점에 다 너무 잘하세요. 근데 옛날에 기억나는 게 안 나는 노화의 반응들을 치매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건강의 영역에 있던 분들이 쉽게 조금만 떨어진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작은 변화를 큰 병이라고 생겨요. 아까 우리 양궁표로 생각하면 10점, 9점 찍던 분이 8점 가니까 나 큰일 났어.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6점 이상이면 돼. 5점이면 돼. 라고 생각하면 가끔 5점, 6점 맞으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좋아지는 거지 불안을 없애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정상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마음 편해져요. 꼭 9점씩도 안 가도 돼. 6점 넘어가면 충분해. 6점으로만 계속 가도 아무 문제 안 생겼네. 라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연말이면 송년회들 있잖아요. 송년회, 나 이 자리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 친구들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요새 송년회가 겹치면 너무 좋아요. 안 가도 돼서, 한 군데. 옛날엔 저도 한 군데 갔다가 늦게라도 어떻게 인사하고 그랬었는데요. 저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꾹꾹 갔었거든요. 근데 안 미워하더라고요. 차라리 한 2번에 한 번 가니까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같아서 되게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근데 매번 가니까 왜 맨날 오르내로 알아요. 차라리 이제 저는 정상의 범위를 그냥 가끔 안 갈 수도 있지. 정 급하면 찾겠지 뭐. 간곡히 청하면 그때 가자. 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 의무감을 없애고 나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완벽해야 된다. 요즘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 라는 퍼펙트와 투머치의 세계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패스 있죠. 우리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햄버거 가게 가서 엄청난 인생의 빵을 먹으려고 그러지 않죠, 우리?
1,000원이면 1,000원, 3,000원, 3,000원 정도 딱 먹으면 땡큐잖아요. 아, 됐네. 이 정도면 됐어. 패스 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고요.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끔 정말 중요한 거 있을 때만 생각하자고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요 정도면 됐어. 패스 하고 그다음에 잊어버리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나를 태워버리거나 내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더 괜찮은 게 있을 거라 생각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 고민이 돼서 머리 안에 담고 다녀요. 이런 머릿속에 담고 다니는 고민들이 서너 개가 되면 차는 안 나가는 사람의 차는 안 나가겠죠.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동차가 아무리 괜찮은 뒤에 쌀가마니가 4-5개 담고 있으면 차가 안 나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 괜찮아, 패스 이 정도면 됐어. 처리해버리고 털어내고 나는 당장 오늘 생각해야 될 것만 간단히 갖고 다니는 것만이 훨씬 내 마음을 여유 있게 만들고요. 빨리빨리 결정하고 넘겨버려도요. 안전선만 지키면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에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 받아야 되는 건 한두 개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누구나 있어요. 모든 걸 만만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하지만 대부분 괜찮은 것들은 60점, 70점 오케이 하고 잊어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치게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자아의 결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지치게 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배고픈 거, 잠 못 자는 거, 몸이 아픈 거.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많을 때는요. 이거 끝장을 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두 번째, 잘 드세요 제발. 다이어트 너무 하지 마세요. 잘 먹어야지 여유가 생겨요. 우리 옛날 말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 장땡이라고. 등이 좀 따숩고요. 배가 부르면요. 훨씬 낮아요. 고민이 그냥 쉽게 해결돼요. 세 번째, 몸이 아프면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내 마음의 염려가 반을 먹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고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좀 튼튼하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킬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요. 잠자는 시간 아까워요. 그래서 점점 황당해요. 여러분들 저희 은행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은행문 4시 반에 문 닫고 집에 안 가죠. 그때부터 일하시죠. 뇌가 잠자는 동안 은행문 닫고 일하는 거예요. 그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눈과 귀로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 그날 들어온 정보를 취합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거 남겨요. 그게 우리 뇌가 하는 일이에요. 잘 자면 다음날 아침에 정리된 채 정말 중요한 것만 남아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될 때는 살짝 주무시는 거. 일단 내일 아침에 생각하지 뭐 하는 게 나태하고 내가 끝장을 내가 굉장히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마음의 전략인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둘 다 굉장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얘는 제끼고 얘만 남기자고요. 예를 들면 난 노래를 잘하고 싶어. 박치하는데 음치야.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약간. 그래서 내가 키가 크고 싶어. 내가 지금 아무리 우유를 먹어도 서장훈 안 돼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가능해요. 이런 나 일본어 하고 싶어. 그래서 일본에 영어 안 쓰고 일본말만 해서 여행하고 싶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차를 좀 빼고 싶어. 이런 것들도. 그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남기면 돼요. 근데 불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이 합쳐버리면 질려버려요. 그렇게 동료를 해보면 얘를 제끼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가능한 것은. 그 어려운 것만 남기고 어려운 것을 잘게 쪼개세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낯선 것이 오는 게 힘듭니다. 저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 다녀왔는데 낯선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여러 번 해보고 나아져요. 이게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낯설어서 그런 게 처음 해봐서 그런 건가 라는 걸 보세요. 만약 처음 해봐서 낯설어서 그런 거다 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나에게 설명을 하세요. 그럼 훨씬 이해가 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가는 직장, 처음 가는 동료들, 병원에 처음 가서 선생님 만나는 거 다 낯설어서 그래요. 하지만 2번, 3번, 4번 가면 이전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 불가능한 거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게 왜 이러냐 이러면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리겠죠. 이게 낯선 건지 아닌지 구별하고요. 다음에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 좀 불가능 제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부분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고 내가 가벼워질 수 있는 면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린 가능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죠. 당연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최선의 선택은요 마지막 가봐야 알아요. 처음 출발선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라고 최선을 찾느라 너무 오래 고민한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것보단 차라리 최악이 아닌 걸 제끼는 게 낫다. 이건 절대 아니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끼고 남는 게 차선과 차악이에요. 그럼 당연히 차선이지가 아니라 마음 가는 거 하시면 돼요.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걸 최악이 아니면 일단 중간에 멈출 일은 없거든요. 그럼 차악이라도 나 이게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돌이켜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최선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칩시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애들 학군 좋고 좋은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에 공원 옆에 있고 이제 마트도 앞에 있고 금매 올수리 이런 거 찾으시는데 그거 없죠. 그런 거 찾다 보면 이사를 못해요. 타이밍만 놓쳐요. 그것보다는 최악이 아니거나 애가 학교 오래 버스 타고 다니면 안 돼. 우리 집에서. 다음에 엄마가 맞벌이인데 엄마가 직장이 멀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려운 엄마 직장이 가깝고 아빠가 우리가 먹게나 몇 개만 정해놔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가는 공원이 가깝게 있네. 나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좋아. 라고 하면 그거 고르면 돼요. 그러면 금방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내보면서 큰 결점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었구나 라는 이 시기에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알게 되고 최선을 찾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과 비용이 훨씬 줄어들게 돼서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욱이 지금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뭔가 누굴 도와주고 싶어해요.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제 구명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가 물에 살려주세요 하는데 우리 왠지 내가 도와주고 싶다 수영을 못해. 그럼 거기 뛰어들면 같이 죽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굴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능력을 먼저 보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만큼 도와주는 거예요.